안녕하세요. 노동법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시험 합격에 어쩌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를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017도 76005 판결인데요. 이게 뭐냐면 육아휴직 쓰고 나서 복직할 때 회사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는 거, 이게 어디까지 괜찮은가, 이 문제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 하지 마라. 그리고 복직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보내야 한다. 이 원칙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딱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만 뽑아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이걸 먼저 짚어봐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하고 4항의 해석 문제예요. 육아휴직 썼다고 불리한 처우하지 가라. 이게 3항이고 복직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 시켜라. 안 되면 같은 수준 임금 주는 직무라도 줘라. 이게 4항이잖아요. 여기서 이 불리한 처우가 어디까지인지 또 같은 업무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게 진짜 시험에 단골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불리한 처우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대법원이 봤을 때는 단순히 뭐 월급 같고 이런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 때문에 뭐 복귀하고 나서 업무나 직책이 바뀌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력 관리에 좀 불리해진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넓게 봤어요. 심지어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좀 꺼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니까요.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눈에 딱 보이는 그런 불이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직한 사람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래 승진 같은 거 영향 미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불이익까지도 다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넓은 해석 범위를 진짜 잘 기억해야겠는데요. 그럼 같은 업무는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냥 직책 이름만 똑같이 유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바로 이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같은 업무냐 아니냐는 그 형식적인 직책 이름, 이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휴직하기 전이란 복직한 후에 실제로 했던 업무, 이게 기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업무 내용이라든지 권한, 책임 범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이 정도면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래야 인정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보면 휴직 전에는 생필 매니저였는데 복직 후에는 냉동 냉장 업무 담당을 줬거든요. 근데 생필 매니저는 팀원들 관리하고 평가할 권한까지 있었는데 복직 후 업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뭐 상품 관리 업무가 겹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건 같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하, 그냥 이름만 비슷하게 맞춰놓는 그런 꼼수는 안 통한다. 딱 이 말이네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비교해야 한다. 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회사 사정이 진짜 안 좋아서 뭐 구조조정을 했다거나 해서 도저히 같은 업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요.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그 차선책 있잖아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이걸로 배치하면 괜찮은 건가요? 실무에서는 그냥 임금만 맞춰주면 뭐 법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을 대법원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설령 임금 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직무를 주게 될 경우에도요. 임금만 보는 게 아니라 복귀하는 근로자한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불이익이요? 네, 이 실질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는 단순히 임금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초에 다른 직무를 줘야만 했던 경영상의 필요성이 진짜 있었는지, 임금 말고 다른 근로 조건들, 뭐 근무 장소라든가 시간 같은 게 더 나빠진 건 없는지, 새로 맡은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 책임 같은 게 예전 일보다 못한 건 아닌지, 또 뭐 예전 직무를 하면서 누렸던 경력 개발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통근거리가 가까웠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상의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원래 하던 일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다른 자리를 찾아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원심에서는 그냥 임금이 같으니까 괜찮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런 종합적인 판단 없이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제대로 안 살폈다. 이러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보네요. 자, 그럼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 판결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포인트. 첫째, 불리한 처우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다. 심리적인 부담이나 경력상 불이익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는 거. 둘째, 같은 업무 복귀 원칙은 직책 이름이나 월급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 권한, 책임을 기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를 주게 되더라도 임금 수준만 맞추는 걸로는 부족하다.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 이 기준들 객관식 지문이나 사례형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 2017도 76005 판결을 통해 남녀 고용평등법의 핵심 원칙들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또 기업 입장에서 인력을 좀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 준비를 넘어서서 한번 실무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들, 특히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기업이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관리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직 들어가기 전으로 내 권리가 혹시 침해되지는 않을까, 어떤 점들을 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둬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노동법 이해를 훨씬 더 깊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